저번 시간에는 도저히 듣다 보니까 이제 너무 성질이 나서 이건 뭐 도대체 뭐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이게 국민들이 그 4천만 국민들이 대우각성을 해서 다 뭐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일단 그러면 학교의 어떤 행정 그 체계에 대해서 그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는 행정실이 있고요. 급식교사가 있고, 영양교사라고 합니다. 영양교사가 있고, 보건교사가 있고,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업에 들어오는 교사는 보건교사로 연 18시간인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검진 같은 거, 신체 검사 같은 걸 교사가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학생들을 치료해야 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담임이 합니다. 보건교사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그 양호 선생님 맞죠? 맞아요. 양호 선생님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학생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거는 교사의 업무인 거지 그게 담임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임은 생활 지도와 수업 지도를 하는 게 전부지 그 외의 것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급식 지도인데 급식실까지 가는 거는 저희들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줄을 서서 배식을 하도록 하는 것은 급식 선생님이 급식실 안에 있는 조리사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해야 할 일이지 그것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역시 잘못된 급식 일입니다. 선생님이 그 조리사 아니 영양 선생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이분 교직수당 받습니다. 그분도 선생님이에요? 네. 상담교사는 저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담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오셔서 수업을 상담에 관한 것을 저희들처럼 전담이 한 980시간 하는 것처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교사가 하는 건 상담 업무인데 이 상담 업무는 담임들이 다 하고 본인은 수업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면 훨씬 더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더 많이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는 행정실의 문제입니다. 행정실에는 행정실장이 있고 주무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동회를 해요. 당연히 저희는 아이들 데리고 운동회 준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상품을 포장하고 그 다음에 천막을 치고 이런 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그런 걸 네. 하라고요? 나도 기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같이 몸도 불편한데 제가 이런 걸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과서를 사람을 써서 이제 배부를 하도록 저는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과서는 담임들이 나누어 줍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것과 재차 겹치게 되는데 교사가 수업을 했으니 당연히 평가권은 교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또 하나는 인사 담당자들은 법에 준해서 제발 일을 처리하셔야지 법에 분명히 공무상 병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180일을 할 수 있다는데 이걸 계속 공단에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니 아파 죽겠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질병 휴직을 하면 저희가 1년 동안 70%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럼 30%의 급여는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겸직을 허가하러 갔더니 몸이 아픈데 어떻게 겸직을 하니에요. 겸직이 뭘 말씀하세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유튜버는 입은 살아있잖아요. 유튜버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학원으로 가는 그런 일도 아니고요. 아, 그것도 법에 없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은 그 네. 교직하면서 유튜브 이런 거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신청했으면 됐을 텐데 너는 아파서 신청했으니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좀 전에 말하려고 그러는데 잃어버렸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교권의 침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학교장은 5일의 교원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특별 휴가입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각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도 각성을 하는데 이거 주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그냥 나의 권한이 게 아니라 이거는 제도이니까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학교는 원래는 교사와 관리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사, 부장, 관리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년 시간에 협의를 했던 게 부장을 통해서 관리자에게 갑니다. 당연히 이야기가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교장이나 교감이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직접 불러서 해당 사항을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장들이 일종의 초등은 제왕적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교사가 훨씬 더 나아지고 앞으로 제2의 그런 일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선생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네. 그 교감 선생님은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교감 선생님은 교장과 교사의 중개자입니다. 교장과 교사의 중재자. 네, 중재자. 뭘 중재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럼 교장의 역할은 뭔가요? 교장은 뭐 대외적으로 지나다니시고 네. 업무 처리에 결제하시고 그러십니다. 교장 선생님 뭘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서 저기 초등학교 예,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공립학교였는데 애들 등교 시에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애들을 다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왔구나.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장 선생님이 제일 바빠요. 거기 교감 선생님은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보다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출근해서 애들 등교하는 거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애들 다 확인하고 그 학교가 뭐 그냥 시골 학교처럼 작은 학교가 아니라 그래도 몬트리올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인데도 그리고 퇴근도 제일 늦게 하세요. 그래서 와 여기는 교장 선생님이 진짜 바쁘구나. 안 하는 게 없어요. 뭐 그리고 학교 행정부터 그걸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승질나네. 열받지 마십시오. 네. 이거 왜 그럴까요? 저희 때도 그랬는데 교장 교감은 늘 네. 세월이 바뀌나 늘 같네요. 기존의 관례를 답습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처럼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교사의 편을 들어주면 바뀌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저를 이상하게 보니 결국은 제가 몸이 아파서 이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뭐 빨리 좀 건강해지셔야 되고 좀 치료도 네. 좀 마무리가 좀 되셔야 되고 네, 그나저나 이게 참 뭐 인터뷰를 해봤는데 뭐 네. 해결점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쵸. 이게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자살 사건이
잊혀지고 그냥 네.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술에 술 타든 물에 물 타든 넘어가는 게 해답인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우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제 학생 수도 줄어들고 이제 애도 안 낳는데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그 옛날 생각하시면서 자꾸 그 기성세대 분들은 나 때는 안 그랬어. 우리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막 뭐 뺨 때리고 막 이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거든요. 우리 반 반장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배구부 코치가 저희 담임이었는데 뺨을 맞아서 애가 날라가네. 기절했어요. 기절. 코피 나고 기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 그러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좋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드리고, 네. 이로써 권미숙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